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12월 5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1번은 미국 관계자가 익명의 미국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무역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 간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이 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얼마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가능성이 큰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미칠 큰 호재는 아니다. 영향을 크게 미칠 그런 호재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서비스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죠. 하락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엄청나게 하락한 건 아니고요. 조금 좋지 못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의 합참 관계자가 주한미군 감축을 알지 못해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또 발언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주한미군 관련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평택촌놈 아카데미 주식투자 마스터과정 모집입니다. 12월 14일, 2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교육이 있고요. 14일은 제가 하고요. 21일은 정호영 대표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난이도가 중상 정도 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14일은 좀 낮은, 그래서 역시 좀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4, 21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다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21일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까 지금 21일은 인원이 이미 예정됐던 인원은 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소가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늦으면은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상승 출발, 하락 전환,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좋지 못한 결과로 마감을 했죠. 등락의 원인을 보면 코스닥은 수급, 제약업종 역시 초반에는 코스닥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물론 이제 마감으로 가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었고요. 제약업종이 상당히 약했죠. 그리고 코스피가 무너지다 보니까 역시 밀리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 어제 미국 시그장이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초반의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 흐름은 해외 증시의 흐름을 따라갔었던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쭉 밀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12시 40분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이라든지 선물 이쪽에서 괜찮았었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은 조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뭐 좋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지수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의 약세가 지속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고 하락 전환 후에 하락 음봉 마감했어요. 분봉 보시면은 초반에는 좋았죠. 그런데 초반 이후에 쭉 밀렸어요. 그리고 12시
47분에 저점 기록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반등이 미미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뭐 크게 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는데 코스피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약업종이 오늘 약했었던 게 어쩔 수 없는 이런 흐름이 나온 그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수급 보면은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 초반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를 했다고 해도 결국은 코스피 따라서 그냥 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또 제약업종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자, 오늘 장중의 흐름을 보면은 12시 후반 이후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선물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조금 해주면서 그나마 지수를 반등시켰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코스피 쪽에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반등 출발했는데요.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다시 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미국 선물이 좀 반등해주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부드럽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중국도 나쁘지 않았죠. 중국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역시 한국 자체적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지 못했어요. 특히 코스피가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전기전자가 상승했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장이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다 파란색이죠. 종목의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수나 어떤 종목의 흐름이나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삼성전기, KMW 두 종목인데요. 삼성전기는 최근까지 흐름이 좋죠. 또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는데요. 충분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수가 좋지 못하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KMW는 5G 테마주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조정 시에 접근하자. 뭐 지금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반등이 나왔으니까 살짝 조정받으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삼성전기 어떻습니까? 다시 고점 뚫으려고 하죠. 역시 지수 반등할 때 반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괜히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MW인데요. KMW는 지금 가격 보면은 사실 메리트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고점에서 조정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반등이 흐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조정받으면은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단기 저점은 기록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수 전망입니다. 지수의 추세는 확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단기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흐름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계속 가지 않는 한 강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미국을 봐서도 뭐 크게 가기는 어렵죠.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역시 또 계속 빠지는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지금 낙폭이 있으니까 좀 크게 빠지면은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 시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은 방향은 하방이라는 것이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 그때는 하방 진입 후에 좀 끌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현물은 개별주 선별적으로 단기 매매, 종목에 따라서 단기 매매 반복하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쭉 밀려도 뭐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와도 크지 않으니까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지금 흐름이 거의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상황도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2100이 무너지면서 흐름 자체는 확인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밀려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2000선을 지키려고 좀 옥신각신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밀릴 때까지는 뭐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자. 그리고 반등이 나와도 2100 뚫고 엄청나게 간다거나 그런 흐름은 힘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00이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말자는 것이죠. 반등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밀릴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역시 변수는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등을 조금 줄지 아니면 그냥 밀릴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흐름을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그냥 약한 혼조세나 그냥 밀리는 흐름이 유력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5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